자, 오늘 클립에서는 미니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보는 미니밴,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미니밴들입니다. 미니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말이죠.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미니밴 역사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밴의 인기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다들 카니발은 아실 겁니다. 카니발은 정말 서민의 발이 되어준 차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5인승 택시에 가족이 다 탈 수 없으니까 몰래 끼워 앉거나 아니면 차를 하나 더 잡아서 탔어야 했죠. 근데 카니발 택시가 등장하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상용으로 더 인기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타다 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 하면서 일반 승용으로도 많이 팔렸습니다. 가족이 좀 있다, 그리고 짐을 좀 실어야 한다, 혹은 나는 캠핑을 자주 간다 하시는 분들이 카니발을 찾기 시작한 거죠. 카니발은 기아를 먹여 살리는 차종 중 하나고 가장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미니밴이 카니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바뀐 쌍용차에서 내놨던 로디오스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2004년 출시된 걸로 아는데 체어맨 플랫폼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꽤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탑승 인원이 무려 11명까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점차 사라지더니 2013년에는 단종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카니발도 역시 인기가 별로 없었던 때죠. 당시 관련법으로는 택시 운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연비가 좋지 않아 굳이 택시로 운행할 필요가 없었죠. 카니발이 1998년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로디오스보다는 먼저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미니밴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로디오스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쌍용차에서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그 이후에 내놓습니다. 역시 인기가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나름 많은 분들이 타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아직 다시 살아날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 상승세에 카니발 대항마를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현대차에서도 미니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좀 가물가물한 트라제 XG라는 게 있었고요. 산타모도 있었습니다. 또 테라칸도 있었고 카렌스도 있습니다. 테라칸은 사실 SUV에 좀 가깝죠. 이런 차들 정말 간혹 길거리에서 보이긴 합니다. 사람들 많이 태우는 실용적인 차들이 오래 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입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오래된 모델부터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요, 크라이슬러 브랜드가 있을 당시 그랜드 보이저라는 모델이 판매가 됐었고요. 시트로행에서도 그랜드 C4 피카소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가 아직 소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꼽자면 토요타의 시에나죠. 지금 이 모델이요. 시에나는 혼다 오디세이와 함께 카니발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바람에 인기를 못 끌다가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세우면서 이미지 쇄신을 좀 했습니다. 최근 월 판매량이 100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물론 카니발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지만 비인기 차종으로는 꽤 인기가 있는 편이죠. 이외에 미니밴이라고 억지로 끼워 넣은 차들이 벤츠의 B클래스나 BMW의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같은 모델인데요. 이 모델들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미니밴들입니다. 미니밴의 역사를 함께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입니다. 그랜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문화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나라라서 각 가정에 차 한 대, 두 대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통학도 조금 산다는 집에서는 모두 차로 데려다 주는 그런 환경이라서요. 아이들이 많은 경우를 대비하거나 옆집, 뒷집, 동네 친구들이 한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니밴 같은 차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보이저는 1970년대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름값 걱정 없는 나라라서 실컷 타고 다닐 수가 있었죠. 또 하나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미니밴이 있습니다. 미국산 차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미국 문화를 대표하게 된 차입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미니밴 T1 모델입니다. 마이크로 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워낙에 깜찍한 디자인에 또 워낙에 실용적이고 워낙에 심플했던지라 미국의 젊은 층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죠. 1940년대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차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폭스바겐의 비틀이 정말 아이코닉한 모델이었지만 비틀은 이제 단종이 됐고요. 이제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더 알려진 마이크로버스입니다. 초기 모델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디자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이 위대해서라기보다 싸고 정비하기가 쉬워서 단순해서였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달리 버스처럼 뒤쪽에 엔진이 달려 있고요. 앞쪽에는 그저 조향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트렁크 후드를 열고 엔진을 정비하기 수월했고 뒷바퀴를 굴리니까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리프트를 하기에 편한 차죠. 옛날 미국에서 베트남전 등으로 격동기가 있었을 당시에 반문화 운동을 하던 히피들이 이런 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 젊은 층들이 돈도 많이 없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렸던 이들. 그래서 폭스바겐과 평화는 좀 안 겹쳐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히틀러 산하에서 개발되던 비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차가 세계 평화를 위해 달리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폭스바겐에서도 가장 오래된 차고 나온 타입도 워낙에 많은지라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세대를 거치면서 미니밴이라기보다 그냥 밴으로 나오게 되니 설명이 조금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차는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최근 오마주로 해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기차 버전입니다. ID 버즈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카고 모델도 있고 이 분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으로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됩니다. 유럽에서도 미니밴은 인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를 사랑했던 미국인들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르노나 시트로엥 그리고 벤츠 같은 브랜드들이 미니밴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있는 차종은 르노의 칸구 모델이고요. 벤츠나 푸조 등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이들 관계에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일본은 미니밴 천국이라고도 하죠. 크기를 불문하고 미니밴 타입이 워낙에 많습니다. 길거리에 거의 미니밴이 다 돌아다니는 듯 하죠. 실용성을 엄청 따져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모터즈 이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